12번의 출산. 그러나 단 한 번도 왕의 어머니가 되지 못한 여인. 조선 궁궐에서 아이의 울음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성종의 후궁 선비난씨. 그녀는 8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산실의 문이 열릴 때마다 궁궐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세자가 소식이 될까? 없나요? 곧 도착할 거. 출산은 아기가 희망이었고 참 건강하네요. 동시에 정치였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그러나 아이들은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아들들 역시 왕위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왕위를 결정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혈통, 세력,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많이 낳는다고 권력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선비난씨는 조선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후궁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왕의 어머니가 아닌 왕을 남기지 못한 여인으로 나의 자식은 남았습니다. 이름이 없다. 조선 궁궐에서 진짜 전쟁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은 그 아이를 이름이 왕으로 없다.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성종시대. 왕의 침전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중전이 있었고, 귀인이 있었고, 소의가 있었고, 수경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의 아이를 낳는 것. 그것도 아들을. 그녀의 이름은 안씨.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저 수많은 후궁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가문도 아니었고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이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총명해도 왕의 눈길을 붙잡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곳.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늙어가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안씨는 달랐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궁은 떠들썩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품은 어미에게는 궁에서 살아남을 이유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4, 5, 6. 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딸은 아들과 같은 무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딸은 사랑스러운 존재였지만 권력의 언어로 말하자면 딸은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은 아들에게 있었고 안씨에게는 그 아들이 계속해서 태어났습니다. 7, 8.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도 이런 기록은 흔하지 않습니다. 후궁의 몸으로 8명의 아들, 여기에 4명의 딸까지, 도합 12명의 자녀. 이것은 기록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조선의 수많은 후궁들 가운데 이 숫자에 근접한 사람조차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선비난씨가 또 왕자를 낳았다더라. 이번에 몇 번째야? 글쎄, 이제 몇 손가락으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궁궐에서 후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왕의 사랑은 언제 식을지 몰랐습니다. 오늘 총애받던 여인이 내일은 찬방에 홀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면 왕의 시선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중전의 눈치를 봐야 했고 다른 후궁들의 견제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살얼음판 같은 곳에서 안씨는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성종이 재위한 25년 동안. 성종은 후궁이 많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후궁만 해도 수두룩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씨는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궁궐에서 가장 강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8이라면 그 중 하나는 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 하나는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숫자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숫자는 확률이었습니다. 1명보다는 2명, 2명보다는 3명이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8명이라면 그 가능성은 넘쳐올라야 했습니다. 안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조선 궁궐의 한 정각에서 한 여인이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선빈 안씨. 가장 많이 낳았지만 왕을 남기지 못한 여인.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자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아들은 곧 미래였습니다. 아들은 가능성이었고, 가능성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생존이었습니다. 후궁으로 산다는 것은 늘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식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영리해도 왕이 찾지 않는 후궁은 그저 궁궐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다면 달랐습니다. 아들이 있다면, 특히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어미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어머니. 대비. 그 두 글자는 조선에서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 중 하나였습니다. 성종 시대의 궁궐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종은 후궁이 많았습니다. 역사서에 이름을 남긴 후궁만 해도 1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배비 윤 씨가 있었고, 귀인엄 씨가 있었고, 귀인정 씨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아들을 낳았고, 저마다 자신의 아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랐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 씨는 숫자로 앞서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 이것은 단순한 출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안 씨는 누구보다 많은 가능성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쓰러져도 다음 명이 있었고, 그 다음이 안 되면 또 다음이 있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의 아들들 중 하나가 세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저 많은 왕자들 중 하나가 결국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닐까? 안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권력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언제나 빨랐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궁궐의 생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종은 안 씨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성종은 안 씨에게 선빈이라는 작호를 내렸습니다. 빈. 조선 후궁 위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내명부 정일품. 그보다 위에는 왕비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총애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선빈이라는 자리는 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우였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랫동안 곁에 있었던 여인에 대한 왕의 공식적인 인정. 선빈 안 씨. 그 이름은 궁궐 안에서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안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도 기도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이 아이가 총명하기를. 이 아이가 왕의 눈에 들기를. 이 아이가 혹시라도 세자 자리를 노려볼 수 있기를. 조선의 어미라면 누구나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물며 후궁이라면, 하물며 왕의 후궁이라면 그녀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총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궁궐에서 진짜 안전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12번의 출산. 그것은 12번의 기도였습니다. 12번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현실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위는 단순히 아들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신분이 중요했습니다. 세력이 중요했습니다. 정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이 중요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희망이 가장 크게 빛나는 순간은 동시에 그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선빈 안 씨의 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소리 없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이동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들. 선빈 안 씨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영아 사망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아무리 왕의 자식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의원이 곁에 있어도 어린 생명은 너무나 쉽게 꺼졌습니다. 안 씨가 낳은 8명의 아들들. 그 중 여럿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을 채알리기도 전에, 세자 경쟁의 장에 발을 내디기도 전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미의 품에서, 왕실의 정각에서 그렇게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현대를 사는 우리도 감히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면 안 씨는 그 고통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낳고, 기르고, 잃고, 또 낳고, 기르고, 잃고.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살아남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왕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은 복잡한 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우선 세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종의 원자,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이. 그는 패비 윤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중전의 소생이었습니다. 비록 윤 씨가 나중에 패비가 되어 사약을 받았지만 이미 세자로 책봉된 원자의 자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씨의 아들들은 아무리 총명하고 건강해도 서자였습니다. 후궁의 아들. 조선의 법도에서 서자는 적자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고 그 원칙은 냉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 이후는 어땠을까요? 연산군이 폐위된 뒤 왕위가 다시 정해지는 순간 안 씨의 아들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종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고 그 중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두고 조정은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진성대군에게 돌아갔습니다. 중종입니다. 진성대군의 어머니는 정현왕후 윤씨, 성종의 계비,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안 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냉혹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아들이 많다는 것과 그 아들이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왕위 계승에는 숫자가 아닌 다른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어미의 신분, 왕실의 여론, 조정 신하들의 선택, 그리고 그 복잡한 정치적 계산. 후궁의 아들은 아무리 많아도 왕비의 아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안 씨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면서도 아들을 낳고, 알면서도 기도하고, 알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궁궐에서 살아남은 여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494년. 성종의 죽음은 안 씨에게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왕의 총애는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고 궁궐의 중심은 이동했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은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선빈 안 씨. 그녀는 이제 선왕의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군으로 살아갔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 그들은 조선의 법도에 따라 궁 밖으로 나가 살았습니다. 어미 곁에 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어쩌면 가장 쓸쓸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산은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선빈 안 씨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잔인합니다. 열심히 산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이 낳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결국 결과입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결과만을. 선빈 안 씨. 그녀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역사가 원하는 방식의 결과는. 그녀의 아들 중 왕이 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12명의 자녀, 8명의 아들, 수십 년의 세월, 수십 번의 기도.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앞에서 무색해집니다. 조선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어머니, 왕의 외가, 왕의 스승. 이 모든 것들이 권력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왕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역사의 중심에서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안 씨는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불행한 삶을 산 것일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후궁들이 왕의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늙어가는 동안 안 씨는 곁에 있었습니다. 내명부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 후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살아남은 아들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완원군, 회상군, 봉안군, 견성군. 왕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조선의 왕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논리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조선 궁궐에서 후궁의 진정한 성공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것. 그 순간 어미는 왕위의 어머니가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수렴청정을 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크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안씨에게 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8이었는데도, 그 8 중 하나였으면 됐는데도,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진 비극의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에 오히려 그 허망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도 없었다면 처음부터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8이었습니다. 8번의 기회가 있었고 8번 모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선빈 안씨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경기도 고향에 묻혔습니다. 왕릉이 아닌 곳에, 왕의 어머니가 아닌 자리에 후궁으로서의 예우를 받아 묻혔습니다. 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책에서 그녀의 이름을 크게 다루는 일도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중심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스쳐가듯 기록의 한 귀퉁이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화려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12번 아이를 낳으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살아남은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는지, 역사는 그냥 기록했습니다. 숫자로. 자녀의 수, 봉작의 등급, 생몰 연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많이 낳는다고 권력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진짜 승리는 왕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냉혹한 진실 앞에서 선빈 안씨는 가장 많이 노력하고 가장 많이 낳고, 그러나 그 기준에서 끝내 비켜선 여인으로 남았습니다. 영웅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 궁궐이라는 거대한 정치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운명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한 사람. 선빈 안씨. 기억되지 못한 여인.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여인.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